조선시대 효종 8년인 1657년 9월, 홍준례라는 남자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어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집은 바로 홍준례 소유의 노비 연양과 돌무적의 집이었죠. 홍준례는 연양의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연양은 당시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연양은 쏘스라치게 놀라 울부짖으며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홍준례는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후려갈겼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맞은 부분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피가 나는지도 모른 채 연양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고만 있을 뿐이었죠. 남편 돌무적은 당황해서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주인인 홍준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난리가 나자 갓난아기도 큰 소리로 울어제끼기 시작했는데 홍준례는 이번엔 그 아기를 거꾸로 들고선 또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양은 기겁하며 홍준례의 손에서 아기를 다시 빼앗았고 그리고 곧바로 홍준례를 밀쳐버렸죠. 그러자 감히 종년이 주인을 밀쳐 라고 하며 눈돌아간 홍준례는 이젠 연양과 남편 돌무적까지 마구잡이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연양의 눈에서는 빨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머리에서 흘러내려온 피가 눈물에 섞인 건지 원래 눈에서 나온 피눈물인지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홍준례가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린 뒤에 자신이 연양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연양과 돌무적에게 어차피 너희는 관아에 고발하지도 못한다. 사고였으니 적당히 산에 묻어주고 빨리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도 요절을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방 한쪽 구석에 몰려 멍하니 있던 연양은 남편 돌무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의 원수를 갚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눈 뒤집힌 돌무적은 뒤돌아서 돌아가려는 홍준례의 목을 끈으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준례는 마구 발버둥치며 저항을 해보았지만 연양과 돌무적 둘이서 있는 힘껏 조르는 것을 풀어내지는 못했고 얼마 안가 홍준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비록 아들의 원수는 갚았지만 이제는 더 큰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인이던 홍준례를 노비들이 죽여버린 것이었죠. 한바탕 난리가 났던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연양과 돌무적은 주인의 시신 앞에서 넋을 놓고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죠. 당시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와 같은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둘은 홍준례의 시신을 다른 곳에 묻어버리기로 하고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죠.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홍준례의 시신과 아들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이 맞아 죽었고 갓난아기까지 죽이려 했으며 자신과 남편까지 구타를 가한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들이 죽은 것마저 숨기고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방법밖엔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던 어느 날 홍준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아에서는 조사를 해오면서 홍준례가 연양의 집에서 난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웃집에서 제보를 해주는 바람에 연양과 돌무적은 관아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홍준례의 행방과 함께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행방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는데 연양은 아들이 죽어서 묻어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연양의 아들 시신을 가져와 검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죽은 아들의 머리와 온몸에 난 피멍들과 연양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결국 집요한 신문을 견디지 못한 연양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남편과 함께 홍준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홍준례의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연양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종이 주인을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양과 돌무적은 강상죄와 같은 중죄를 범한 죄인을 공문할 때 하는 삼성추국을 당하게 되었고 연양은 억울하고 비통해하며 모든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죠. 그렇게 연양이 홍준례를 죽인 이유는 홍준례가 아들을 죽였고 거기다가 갓난아기마저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추국을 맡은 의금부, 의정부,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신들은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종이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윤리를 저버린 짓이라며 결국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죄로 여겨 효종에게 능지처참으로 죄를 벌하기를 보고하였고 그렇게 효종의 윤허가 떨어지자 연양과 돌무적은 처참하게 사형당하게 되었죠. 자식이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반항하지 못했고 반항한 노비들에게 오히려 더 잔인한 처벌을 했던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이나마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런 사건들 덕분에 조선시대에 비참했던 노비들의 삶을 어렴풋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누가 봐도 억울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었지만 당시 지배층이던 양반들이 판결을 하다 보니 노비 연양의 악당이 되어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한편으로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식을 살해한 주인을 죽였다가 처참하게 사형당한 노비 연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